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온 곳은 제주도입니다. 1월이 되어도 수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제주도는 겨울철 빅게임 낚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죠.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부시리 조항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미터급 대물들이 수시로 출몰한다는 소식입니다. 포인트로 향하는 지금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든든한 파트너, 바로 제 아들과 함께 왔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낚싯대를 잡았던 아들은 저 못지않게 빅게임 낚시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동반 출조. 그동안 아들 녀석의 낚시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빅게임의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와, 불었다. 파이팅 넘치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짜릿해지는 순간, 과연 누가 먼저 제주의 비권을 낚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제주 바다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위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선들의 불빛이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출조 준비를 하는 이 순간, 한시라도 빨리 낚싯대를 던지고픈 마음에 분주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들과 함께하는 동반 출조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실 아버지랑 7년 만에 출조거든요. 많이 발전된 낚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이 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오늘은 서풍이 들어와서 조금 너울은 있을 것 같아요. 서쪽 포인트 이제 형제섬하고 마라도권으로 갈 생각입니다. 위미항을 찾은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출항의 순간은 항상 설렘으로 다가오죠. 오늘의 포인트는 위미항에서 40분 거리, 가까운 범섬 인근과 먼 바다를 오가며 녀석들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합니다. 한라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맑은 날씨, 미터급 부시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지기도, 그 다음에 범섬, 문섬, 가까이에 그 섬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출발한 항으로 위미항입니다. 위미항에 온 지는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오늘 날씨는 영산권입니다. 다행히 제주도권. 저 한라산을 보니까 한라산 정상 부근에만 눈이 조금 남아있고, 눈이 싹 녹은 거 보니까 아마도 한 일주일 전쯤부터 그래도 기온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위미항에서 출발해서 한 30분, 40분 거리 가까운 그 범섬, 문섬 인근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먼 곳에 그 지깅낚시 포인트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부시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이는 적이 없는데, 제주도는 1월, 2월이 돼도 수온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급 이상 되는 부시리가 핫핑 낚시, 지깅 낚시에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곳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1월의 바다가 이렇게 포근한 건 참 낯선 풍경이네요. 겨울 낚시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오늘은 과연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위미항에서 배를 타고 약 40분 범섬 인근 앞바다에서 낚시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수심이 깊고 바닥 지형이 거칠게 발달해 있어 부시리 방어가 회유하는 길목이죠.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가는 길, 물속 바닥 지형이 거칠게 발달해 있는 곳인데요. 먼저 수심부터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고요. 여기는 수심이 60m권입니다. 60m에서 50m. 오늘은 범섬 인근의 깊은 수심층을 공략해서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1, 2월이면 고기들의 활성도가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올해는 다르죠. 수온이 높은 편이라 파핑과 지깅 어떤 방법으로든 녀석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만조 시간이 될 때까지 밀물의 흐름을 느끼며 본 게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저 섬 쪽에 보이는 광경은 서귀포 일대입니다. 제주도 남쪽이죠. 서귀포 앞에 섬이 딱 이렇게 3개, 4개죠. 있는데 저희 범섬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는 수심이 한 5, 60m권. 이 주변에는 수심이 높고 낮은 바닥 지형이 굉장히 거칠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이 섬 인근에 물때가 되면 물이 조류가 이렇게 휘돌아친다고 그러죠. 그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요 항 바깥에서부터 여기 섬 인근에 보면 부시리 방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되면 여름에도 그렇지만 줄 참치라고 하는 그 참치 종류들 만색이 회유하기가 딱 좋은 그런 자리예요. 여기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편인데 캐스팅 낚시를 시도하는 이유는 활성도 좋은 시기에 얘들이 부시리가 들어와 있는 그 시기에는 물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파장만으로도 충분히 그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아직은 물때가 선장의 말씀으로는 시작이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물때는 오전 11시 40분 정도가 만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 지금 들물 시간이고 한 12시 30분 정도 이제 물 정조 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께 정도부터 썰물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오늘 이제 고기가 나온다면 한 오전 10시, 9시 지나서 전후, 그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요 3시 사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물때는 아홉 물때고요. 풀문에서 점점 초승달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마지막 물때인데 지금 이 물이 막 이렇게 이제 살아났다가 죽어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죠. 오늘 물때는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위미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한 40분 정도 거리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일에 가파도나 마라도 정도로 간다고 하면 다시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죠. 서서히 몸을 풀면서 적당한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 제 옆에 동행은 제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따라 낚시하는 걸 좋아했던 아들과 모처럼 동행 출조를 하니 더욱 든든합니다.
지훈이는 그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낚시를 물론 뭐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 했고 옆에서 따라다녔는데 배수로 낚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되면 방학 때가 되면 초등학교 때도 송어 루어 낚시죠. 또 같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기 전라도 남쪽까지 버스 타고 가서 배수 루어 낚시 가르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제 건장한 3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빅게임 낚시를 같이 하는데 뭐랄까 이젠 다 컸구나. 그리고 그만큼 저도 많이 나이가 든 거겠죠. 그래서 이 바다에 진정한 사나이들만 할 수 있는 이 빅게임 낚시를 같이 한다는 게 좀 뭐랄까 가슴이 먹먹한 그런 기분이죠. 만일에 본인이 싫다 안 한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 하겠다고 이 빅게임 낚시를 하면서 물론 뭐 제 업이 이거다 보니까 그 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고맙죠. 저로서는. 바다 사나이들만 할 수 있는 거친 빅게임 낚시. 본인이 싫다고 했으면 권하지 못했을 텐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묵묵히 따라와 주는 것이 무척 고맙습니다. 한편으론 제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스스로 어떤 빅게임의 길을 개척해 나갈지 선배 낚시인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배.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어떤 채비를 해야 물속 녀석들을 빠르게 유혹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형제섬 인근으로 진입해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루어가 가장 주요할까요? 범섬의 서쪽, 형제섬과 마라도가 보이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수심은 40m권입니다. 40m권의 수심을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루어를 던져 서서히 탐색해 보는데요. 이전 포인트와 달리 비교적 밋밋한 지형 같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자리. 수심이 40m. 이 포인트의 저 뒤를 보면 삼방산이 멋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이제 바닥이 거친 지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밋밋한 그런 지형인데 그 중에 그 모래 지형이었던 그 자리에 지금 저희가 캐스팅하고 있는 데는 이제 안반 지형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얼핏 보면 밋밋한 모래 바닥 같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밭 사이사이 불쑥 솟아오른 안반 지형인데요. 우리는 지금 그 물속 언덕 험프 위를 지나가도록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부딪혀 솟아오르는 그 지점이 바로 녀석들이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최고의 길목이기 때문이죠. 포인트를 잘 찾았으니 부지런히 탐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쉴 새 없이 캐스팅과 릴링을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 정적 속에서 꾸준히 루어를 보여줘야 녀석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먹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입질 시간대는 아니지만 캐스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고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열을 하는 거죠. 밥을 좀 일찍 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없네요. 전략적으로 성실하게 낚시를 해나가는 아들 옆에서 저도 플로팅 펜스를 사용해 열심히 액션을 취합니다. 물 위로 완전히 떠서 낚싯대로 액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펜스들이 이렇게 그 포인트 지형 조건, 그 다음에 이 파도, 바람의 파도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펜스를 좀 점잖게 리드미컬하게 약간 자명 깊이가 있어서 그런 것과 완전 타버터, 물에 떠서 움직이는 것 두 가지로 항상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아예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포인트 안에서 배를 움직여 보는데요. 루어가 물속 안반 지형이를 정확히 지나가도록 배의 진입 각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슬림 포퍼로 표층에 있는 이제 반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저와 달리 포퍼루어를 사용해 낚시 중인데요. 물살을 가르는 파장으로 표층의 녀석들이 떠 있는지 그 반응을 살펴보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9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9시가 되면서 들물 조류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그게 물 표면에 싹 보여요. 조류가 움직이는 게. 이게 지금 비교적 조류는 잘 가고 있어요. 아마 10시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들물에 극에 달하겠죠. 조류가. 그러다가 한 11시 정도 지나면 다시 조류가 싹 죽어가고, 그럼 또 물돌이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정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전 9시를 넘어가는 시간. 밀물 조류가 살아나면서 물 표면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10시쯤 밀물의 기세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11시 반 물돌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가 피크 타임이 될 겁니다. 물의 흐름을 읽고 부지런히 루어를 던져보지만 수면이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양호한데 왜 녀석들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땐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잠시 탑워터를 멈추고 메탈지그를 내려봅니다. 그런데 수온이 생각보다 무척 차갑네요.
수온이 엄청 차갑네. 지그를 내려서 수온을 한번 재봤더니 저층부도 수온이 굉장히 차가워. 물 밖은 봄날 같은데 물 속은 냉장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곳 제주도 날씨가 영상의 날씨라서 이제 9시가 지나니까 살짝 더워집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탑워터 게임은 바람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한 초속 7, 8 정도? 최소한이라도 6, 7 정도. 오늘 예보상으로는 서풍, 남서풍이 불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씩 바람이 전혀 없어요. 적당한 파도가 쳐줘야 루어의 액션도 살고 대상어의 경계심도 무너지는데 바람이 없으니 난감하네요. 너무 맑고 고요한 바다. 생각지 못한 변수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사실 이런 날은 탑워터 낚시의 불리한 조건입니다. 파도가 있어야 녀석들이 의심 없이 달려들 텐데 이런 날은 경계심이 높아져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죠. 지금 정도만이라도 바람이 살살 불어서 물 표면이 너무 잔잔하고 이 탑워터 낚시는 많이 불리합니다. 이게 루어이다 보니까 물에 뜨는 그 펜슬 종류가 물에 딱 가만히 놔두면 수면 요 정도 아래로 거의 90도 가깝게 쓰는 게 있고 50도, 6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수직 상태로 서 있는 펜슬 종류는 뒤쪽이 무게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데요. 당기는 속도를 너무 강하게 한 번에 쭉 당기면 이렇게 튕겨져요. 그래서 물 표면에서 지그시 자명을 쭉 하고 다시 뜨고 쭉 하고 다시 뜨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워블링 액션까지 두 가지를 다 연출을 시키려면 당겨주는 그 속도나 힘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물속에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떠 있을 때 지금 거의 80도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그시 한번 당겨 볼게요. 제가 다시 천천히 이렇게 물속으로 머리 쪽이 헤드 딥 다운 마치 그 수영의 접영 동작처럼 머리가 잠겼다가 다시 뜨고 그러면 다시 세게 해볼게요. 좀 강한 힘으로 거의 표층에서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물 표면의 파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천히 또는 강한 트위칭 동작으로 살짝 뭐랄까 너무 강하게 길게 당기지 말고 강한 힘으로 톡 하고 당기면 이렇게 톡 하고 당기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듯 지그시 당겨주면 이렇게 다시 길게 이렇게 근데 너무 강하고 긴 힘을 주면은 얘가 튕겨져서 물 위로 이렇게 튀쳐 올라와요. 그러면 펜슬이 중간에 바늘이 배 밑쪽 바늘이 이렇게 쇼크리드에 휘감기는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처음 빗김 낚시 하시는 분들이 탑워터를 운영을 할 때 너무 성급한
불규칙적인 액션을 주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고 또 꼬리 쪽에 이렇게 휘말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러운 듯 그러면 낚싯대 끝을 톡 치고 이런 액션을 줘야 돼요. 저는 지금 물 표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빠져서 푸드덕 하는 그런 액션을 주고 있어요. 버지 베이트 효과, 버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파잖아요. 지금 비교적 물이 잔잔해서 얘들한테 멀리 있는 부시리방어한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버지 베이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수면에 일으키는 이 소란스러움이 깊은 곳에 있는 녀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겁니다. 형제섬 쪽은 반응이 없어 포인트를 옮깁니다. 조류가 흐르는 곳을 찾아 더 남쪽으로 향하는데요. 형제섬을 지나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남쪽 해역에 닿았습니다. 겨울철 방어 낚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마라도 남쪽입니다. 우리 가깝게 섬 제주 본섬 주변에서 하던 거였고요. 들물의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라도 남쪽인데요. 배가 엄청 많죠. 겨울에 방어 조업하는 설마 이 중에 유어선도 있고 조업선도 있고 여기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그다음에 마라도 남쪽, 남서쪽 이 포인트는 올해 겨울이 되면은 엄청 많은 배들이 조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평일인데도 이렇게 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60m, 60, 70m. 바다 위는 배들로 가득합니다. 유어선과 어선이 뒤엉킨 이곳은 겨울꾼들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기회를 노리는 시간. 바로 옆 어선에서 고기를 올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포인트 안에 대상어가 들어와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땀이 날 정도였는데 여기 마라도 남쪽에 오니까 남서풍이 살살 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약간 한기가 있습니다. 조류에 배가 좀 밀려야 되는데 배가 거의 가만히 있어. 여기는 조류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좀 가까운 곳에 배가 좀 밀려야 쭉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번 걸려들 확률이 있는데 여기는 조류가 그렇게 썩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가 조류를 타고 쭉쭉 밀려나가야 넓은 범위를 탐색해서 바이트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지깅 낚시에는 달갑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멈춰서 있을 수는 없죠. 악조건일수록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배 바로 밑에서 때리는 강렬한 충격. 낚싯대가 부러질 듯 휘어지는 걸 보니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조류마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꾼의 감각으로 걷어낸 한 방. 지금부터 진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조그만 게 좀 들었어. 필사적인 녀석. 여기서 틈을 줘선 안 됩니다. 버티고 감고 버티고 과연 거친 물살을 뚫고 어떤 녀석이 올라와 줄까요? 야, 어마어마한 게 그렇네. 그치? 세상에. 엄청나게 큰 게 뭐지? 이거 제빵어예요? 제빵어가 이게 보시면 직선띠가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이게 제빵어예요. 네, 긴 꼬리 제빵. 얘가 지그 내려갈 때 한 번 툭 쳤는데 훅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렸더니 바로 먹었어요. 이게 초겨울에 11월, 12월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좀 큰 부시리방어가 한 번 와르륵 나오고 그러다가 1월이 지나면서 영등철 2월, 3월 요때까지 알부실이라고 하거든요. 알방어. 한 70cm, 80cm급들 그런 것들이 한참 이제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입니다. 물론 개 중에 큰 녀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간간히 보편적으로 그 작은 등급 알부실이 알방어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4월 들어서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 같은 왕도초 같은 경우도 4월 들어서면 그때 다시 큰 부실이 그 다음에 방어들까지 이렇게 가세를 합니다. 지금은 이른바 알부시리의 계절입니다. 물론 그 틈바구니엔 미터급 대물도 숨어 있습니다. 4월 봄 시즌이 오기 전 마리수 손맛과 한 방의 기대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낚싯대는 그 6피트짜리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거. 이렇게 긴 시간 저킹을 해도 고기가 잘 안 나올 때 힘들이지 않고 저킹할 수 있는 6피트고 60H 모델인데 메탈직은 한 150에서부터 270, 80, 300g까지 써도 무난합니다. 300g을 써도 지그 무게 때문에 너무 늘어지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저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주도처럼 수심 7, 80m권 깊은 곳까지 내려야 될 경우에는 270, 80, 240, 50 가볍게는 300g까지 써서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저킹은 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릴은 레버드랙 릴이고요. 합사 4호가 390, 290 또는 300 정도 이렇게 감기는 등치는 작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합사 감기는 권사량도 그렇고 합사 3호 또는 4호에 쇼크리더 한 70, 80파운드를 쓰면 되고 저는 지금 합사 3호에 쇼크리더 70파운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리더의 길이는 조금 길게 했어요. 한 13, 4m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그는 갈치 타입, 갈치 모양의 200g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0g을 써도 수심 한 5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쓸리지 않아요. 물론 조류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많이 안 밀리는 거죠. 물속 신호가 기다려지던 그때 일행 중 한 조사가 제대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제법 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물대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고 물속 녀석들이 소나기 입질을 퍼붓는 모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팽팽한 실강이가 이어집니다. 힘들게 끌어올린 녀석, 제주의 겨울 부실입니다. 뜰채로 곱게 낚아올린 녀석, 씨알은 크지 않아도 단단해 보입니다. 황금빛 측선이 아주 선명한 부실입니다. 겨울 바다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녀석이죠. 거친 생명력을 직접 느끼는 순간 이 짜릿함을 만끽하기 위해 추위를 뚫고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폭풍 갔던 입질이 지나고 이제 잠시 바다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들물이 끝날 시간 됐습니다. 정조 시간 가까워졌어요. 이제 만조 지나고 썰물이 시작이 되면 아까 그 오전에 했던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에 가보면. 전반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후 밀물 타임에 승부를 걸어봅니다. 파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미 많은 배들이 포인트에 집결해 있습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서 누가 먼저 녀석들을 꼬셔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곳 마라도 남쪽은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이라 오후가 되면은 대물들이 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가 너울에 크게 일렁일 정도로 파고가 높아졌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저킹의 속도를 조절하며 녀석들의 식탐을 자극해 봅니다. 끝없는 기다림. 이 고요함 뒤에 반드시 무언가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부지런히 바닥을 찍고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일행들도 쉼없이 저킹을 이어갑니다. 오로지 낚싯대 하나에 의지해 보이지 않는 녀석과 신경전을 벌이던 그때입니다.
빠졌어. 아, 엄청 크네. 허탈한 순간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았던 녀석이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아, 아깝다. 좀 크다 싶어서 기대하고 훅업 시켜놓고 딱 안전하게 올리려고 하면 꼭 그때 빠졌다. 아, 제대로 걸렸습니다. 삼치 큰 거일 수도 있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더니 삼치는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루어를 확인해 봤지만 삼치 이빨 자국은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냈다면 부실이나 방어였을 텐데 아쉬움을 삼키고 다시 채비를 내립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맥을 놓을 순 없죠. 녀석은 분명 제 발밑에 있을 터, 도망간 놈보다 더 큰 녀석을 잡으면 그만입니다. 다시 심기일전, 저킹에 힘을 싣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또 버팁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이 짜릿한 고통이야말로 비건을 만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과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원아, 저기 라이즈 한다. 가자.